네, 이제 아이들이 중간고사가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요. 중간고사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 고민이 되시는 게 우리 아이 성적이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학원을 이제 보내십니다.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가는 학원도 보내긴 하시지만 보다 더 이제 내 아이에게 잘 맞는 이제 소규모 학원도 많이 보내세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소규모 학원을 보내면도 불구하고 1대1로 해주긴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아이가 못 따라가겠다 싶으면 이제 과외 쪽으로 이제 아이들을 붙여주기도 하고 또 수업을 받게끔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학원을 다니고 나서도 6개월 뒤에 성적이 과연 올랐나요? 많은 업체들이 뭐 성적은 기술이다. 그리고 성적 올리기는 충분히 올리기 위한 어떤 비법들이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학습 능력이 되지 않는 그 아이들이 단기간에 성적을 올린다는 것은 참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매스컴에 나오고 또 보면은 신문 기사를 이제 광고를 돌리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것은 소수의 아이들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광고에 나오고 또 그 아이들을 마케팅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업체 홍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학습에 좀 더 얘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과외나 학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붙여주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맞는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부 습관을 잡아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 충분히 그거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보통 부모님들이 이제 맞벌이 하시게 되면 우리 아이들 뭘 하는지 몰라서 가끔은 이제 이거 도대체 학교에서 뭘 하지? 뭘 배우는지 고민하시는 분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아는 한 분은요, 부모님 두 분이 맞벌이 하세요. 근데 아버지는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수학을 알려주고요, 어머니는 영어를 알려줘요. 근데 이 두 분이 바쁘다 보니까 아이를 제대로 못 보지만 저녁 식사 함께 늘 항상 꼭 함께하는 약속을 지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가족이 하는 게 뭐냐면 그날 배웠던 것을 과제 중에서 몰랐던 것을 부모님한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하면은 그 아이가 이제 긴장하러 답변을 하지만 관계가 이제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엄마 아빠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들을 하죠.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관계가 일단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학교 갔다 와서 뭐 했니? 학교에서 뭐 했니? 하면서 이제 부드럽게 그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 또 엄마 아빠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마치 탁구를 치듯이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잘 된다 하면은요, 아이가 보통 6학년 때까지, 심지어 중학생이 올라가더라도 학습을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영어, 아버지는 수학, 엄마는 영어를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동시에 약속했던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를 학원 보내지 않겠다. 초등학생인데 불구하고 학원 보내지 않겠다. 보통 초등학생들 학원을 많이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학원을 가야 친구가 있으니까. 근데 학원을 보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과 내가 직접 공부 습관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0분, 2학년 때는 20분, 3학년 때는 30분, 4학년 때는 40분, 5학년 때는 50분, 6학년 때는 60분 이렇게 늘려가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늘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점진적으로 다른 친구 다 학원 가는데 난 친구가 없어, 엄마 학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애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구하고 안 보냈어요. 그래서 설명해 준 거죠. 공부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학교 갔다 와서 복습을 하고 예습을 철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그 두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두 분이 공부법에 대해서 배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하는 방법이 무슨 어떤 많은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습 수업 복습에서 제일 중요한 복습의 그 누적 반복 학습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충분히 가르치고 충분히 이해를 시켰더니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된 지금 첫 시험에서 전교 10등 안에 이제 드는 이제 경사가 벌어지게 된 거죠. 학원을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아이들이 언제쯤 그것을 스스로 경험해 볼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은 초등학교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시기를 놓친 분들이 되었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은 사교육비용을 들여가지고 아이들에게 학원을 보내고 그 아이는 밤 10시까지 학원을 다니고 돌아와서도 지쳐 쓰러지지 못해서 다시 또 숙제를 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보통 요즘 한 가구당 보통 이 사교육비에 쓰는 비용이 아이 한 명당 보통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여력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심지어 그것 좀 보내줄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강남 대치동이라든지 뭐 송파만 가더라도 한 과목당 아이들부터 30만 원, 40만 원 기본이고 보통 이제 과외를 시키면 또 70만 원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과외나 특별한 어떤 그 선생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다른 과외를 또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습관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공부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날마다 하루에 10분, 20분, 30분씩 시간을 정해서 그날 아이가 배웠던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적으로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입시에서 어떤 좋은 성과를 내기는 쉽지가 않다. 물론 돈을 몇 천만 원 쏟아 부어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돈 낭비죠.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나중에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종잣돈 삼아주시면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 초등학교 시절 때는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을 잡아주는 거에 최선을 다하셔라. 80%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20% 에너지만 가지고도 나중에 중고등학교를 순탄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